수업이 존재와 시간 이제 어쩌면 본격적으로 하이데거를 얘기하는 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하이데거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느 시기에 이런 글들을 쓰게 됐는가,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쭉 공부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 존재와 시간 그 자체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존재와 시간의 그 원본, 원문을 우리가 처음 시작이라 직접 다루기는 조금 어려워서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과서가 이기상님께서 본인이 소화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걸 우선 이기상님이 이해한 하이데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그때도 필요하면 이제 원서를 가지고 함께 조금 더 정밀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 아마 그 이전에 우리가 이 기상님의 글을 읽어 나가면서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 기상님이 번역한 원래 책의 번역본 같이 읽어 나가시면은 우리가 풍부하게 이 과정 속에서도 아마 따로 이걸 교재를 가져오지 않고도 여기에서 이 화두를 가지고 함께 계속 깊이 읽어 나간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안에 소화를 상당 부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신 분은 병행해서 지금 이 이상님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원서의 내용하고 함께 가고 있으니까 원서하고 같이 읽어주시면 원서를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존재 물음의 필요성.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을 다음과 같은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당신들은 분명히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이 존재하는, 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표현이 본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전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믿었는데 지금은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다. 플라톤 시대에도 존재하다, 있다라는 표현이 존재하다 같은 말을 있다예요. 있다를 우리 한자말로 풀이한 게 존재하다죠. 그냥 있음이라는 단순한 얘기인데 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자 표시로 한자말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존재하다 이런 것으로 쓴 거죠. 네. 있다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누구나 매일같이 사용하는 표현이기에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서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그것이 2500년 전 플라톤 시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학문과 과학 기술이 극도로 발달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묻는다. 오늘날 우리는 존재하는 이라는 말이 본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당혹스러움에라도 빠져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물음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내는 일이 이 책 존재와 시간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모든 개개의 존재의 이해, 일반에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이 책의 잠정적인 목표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 존재와 시간의 전체적인 어떤 이 책의 의도, 이 책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이 속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있다라는 무엇이 있다, 나는 무엇이다, 있다, 이다 이런 표현, 존재하다, 존재하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다, 여러 형태로 쓰는데
영어로 치면 비동사죠. I am, you are, they are 할 때 이런 비동사, 독일에서는 sein이라는 동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쓰고 있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있다, 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이 있는데 그리스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서 철학적인 사유가 깊어졌는데 어쩌면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런 깊은 탐구 속에서 나름대로 정리된 존재론들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정리된 이 존재론들을 마치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그 이후의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 이후의 철학자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했던 그 부분은 이미 해결된 문제로 알고 그분들의 얘기를 가지고 철학을 계속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이미 존재한 그리스 시대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그 존재로는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그 이후에 철학을 여러 철학적인 사유가 발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은 그때부터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존재론이 필요한가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마저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아는가? 그럼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물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접하는 자연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존재의 의미나 목적이나 존재가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그러니까 어느 존재를 우리가 과거의 식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 친구가 어디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동창회에서 만나죠. 20년, 30년 후 여러분이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과거의 친구하고 현재의 친구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 동창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한국은 동창회가 아주 활발하니까 여러분이 중학교나 국민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도 좋아요. 그때 만났던 친구를 요즘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그분에게 그 친구에게 느꼈던 것하고 지금 느끼는 정서들이 어쩐지 그 얘기를 조금 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간적 흐름 속에서의 만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네. 느낌이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반갑지만 또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느끼세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제가 이성이 조금 눈뜨기 전이었는데 그 우리 학교의 회장을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걔가 우리 반 와.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은 하진 않았어요. 걔한테 내가 너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이유가 시골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로 떨어져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집에 있는다. 그래서 나는 걔가 뭐 좀 불우한 환경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 불우한 환경,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를 만든 거죠. 그 몇 마디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걔는 야, 멋지다. 저런 환경 속에서도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속으로 좋아했던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 몇 년 전에 이제 동창 모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동창에 나간 거예요. 내 친구들이 이제 가자 그래요. 내 여자친구들이 가자 그래서 그래 내가 좀 그래 나도 가주지 뭐 이러면서 갔는데 거기에 걔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회계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는데 내가 아는 걔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내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야. 약간 아 내가 그때 좋아한다고 말 안 한 걸 정말 잘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내 기준에 안 맞죠. 지금 어,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야, 이 시간이라는 게 이 시간의 흐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저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요. 세월이 지나서 걔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아이는 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의 변화 속에서의 지금 현재가 있는 건데 나 혼자 근데 나 혼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를 네, 줘요. 네,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만, 그 사람에 대한 임프레션만 변한 것인가? 내 내적 대상이 보니까 전혀 달라졌다. 내 안에서 내 느낌이나 나의 인상, 그분에 대한 이해, 이것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인가? 그 사람 자체가 과거에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있었는데 여러 형태의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었던 그 시절인데 이분이 회계사가 되고 여러 선택을 하면서 현재 내 앞에 와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은 과거에 있던 이 부분의 어떤 존재 가능성 중에 여러 다양한 형태 중에 현재에 이르도록 선택을 해온 결과이긴 하지만 이분 스스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 속에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었죠. 불변이라는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떤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펼쳐져 나가는 것이 어떤 존재일 수도 있죠. 여기서 시간의 개념을 빼고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이분을 이해하는 데는 과거에 이분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그 외에 살아오는 어떤 시간이 하나의 배경이 될 때만 전체적으로 이분이 파악이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분을 파악하는 데는 이 시간에 대한 이분의 존재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게 어떤 이 시간의 변화잖아요. 그 변화 속에서 어쩌면 그 변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지상선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과거에 가까웠던 분을 만났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할 거예요. 아니면 저 친구는 그 당시에는 남의 눈에 띄지 않았던 친구도 갑작스럽게 저분은 내가 놀랄 만큼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개념은 아주 복잡한 개념들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이게 어떤 본질이냐 아니면 그냥 현상이냐 눈앞에 보이는 거냐 본질이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물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물 자체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신구가 있다고 칩시다. 장신구가 있는데 그 장신구를 항상 내가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그 장신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내가 그 장신구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장신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 의식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장신구가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이게 이 장신구가 어디에 있지? 내 팔찌가 어디로 사라졌지? 하면서 팔찌의 행방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에 띄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요. 우리는 온갖 사물에 노출되어 있어요. 온갖 대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중에 극히 일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프로이드가 봤던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구별할 게 아니고 대상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항상 내 손발처럼 사용하던 경우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던 그 어떤 대상이 필요할 때 없으면 그때 관심이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사물도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인식도 시간이 가면서 많이 달라지는 건데 사물의 경우는 우리에게 어떤 쓰임새로서 사용되고 있느냐 사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인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존재들 사이에 있지만 그 존재가 나하고 관계 안에서 어떨 때는 굉장히 내 머릿속에 전면에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의식에 거의 잡히지 않고 그냥 있긴 하지만 내 의식 속에는 별로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만년필을 계속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는 만년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중요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만년필이 없을 때 이 만년필이 어디 있는 거야? 내 만년필이 어떻게 생겼지? 그때 색깔은 어떻고 어떤 모양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사라졌지 하면서 그걸 두리번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 대상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 의식 속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존재는 어떤 대상은 실제 내 눈앞에는 없어졌지만 내 마음속에서 시간만 나면 계속 그 존재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대상은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나하고 함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하이데거의 개념을 정신분석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정신분석적인 인간에 대한 것과 관련시켜서 볼 때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있긴 하지만 있는지 없는지 거의 내 의식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 대상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하고 관계가 아주 좋을 때는 그 친구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멀어지거나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온통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내 뇌를 떠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다가 아예 잃어버렸다 하는 경우에 그 잃어버린 대상이 내 뇌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존재가 있다 없다 어떤 모습으로 있다 없다는 그 대상 자체의 상태와 그리고 이분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기 중요한 부분은 대륙의 관련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인식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대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대상이 모습이 달라진다는 측면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식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대상을 볼 수 있다고 나는 항상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보는 게 서브젝트라고 하는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로 서구에서 계속해서 사용했던 개념이 주관과 객관이죠. 이게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나는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존재로서 항상 나는 그대로 있다고 보는 건데, 어떠면은 내 존재 자체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상대방의 존재도 변한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한다면 그냥 객관적으로 대상을 우리가 잘 안다 모른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대상과 관찰되는 대상이 분리되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은 인식론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대상이 이러저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아까 시상선생님이 처음에 내 친구가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내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셨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대상 자체가 과거의 대상, 그 당시에 나에게 멋있게 느껴지던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모습으로 변해서 지금은 다양한 모습으로 과거에 드러나지 않고 있던 다양한 존재 자체가 지금은 과거의 존재를 이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요소들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발달시켜 와서 지금은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런 대상이 아니라 변모된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 속에서만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이 존재 자체도 변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도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라는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저도 동창회에 몇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국민학교 때 정말 내가 너무 와, 사람이 아니라 천사다 싶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래요. 어떤 동창회에도 안 나타나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까 지상훈 선생님 말씀드리고 예, 저기 그 드라마 소재나 영화 소재처럼 뭔가 그런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보기가 드물고 이제 주로 이제 보험 영업하는 친구, 장사하는 친구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선배님 케이스도 눈앞에 있는 존재보다는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존재에 더 자꾸 마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음이라는 것도 정말 내 앞에 있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나타난 이 친구들은 내 안중에 없어요. 근데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고 있다 하는 묘한 어떤 역동들이 있죠.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인데 왜 이 친구들만 자꾸 나타나지? 하는 게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존재는 하이데거 방식으로 얘기하면 존재 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느끼는 정서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 인식하는 것 자체도 달라지는데 이 인식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긴 하지만 인식과 더불어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또 필요하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대상은 없고 나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은 달라져 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맞아요. 일정 부분 맞는데 세상은 내가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그대로 또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계속 변모해 가고 있는데 나는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세상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전제로 가지고 왜 지금이 이렇게 이상하지? 라고 하면서 변모해 가는 세상 자체도 내가 참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해나 어떤 인식 대상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식 이게 다양하게 얽히는데 잃어버린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정신병리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라진 대상을 사라짐을 막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철학적인 사유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정신 건강과도 연결되고, 그리고 그 사라진 대상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성장과도 관련이 되죠. 내가 국민학교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을 내가 평생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나는 그 절대 내 순수한 마음을 변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수십 년은 지나서 만난 그 대상은 과거에 내가 만났던 대상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도 내 마음속에는 바로 그 애야 라면서 내가 다시 불같은 사랑을 일으키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쩌면 그 내가 다른 과거의 존재에 이끌려서 현재의 대상과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착오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동창회 모임이나 이런 데서 여러 사건들도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모르겠고요. 애들이 다 착해서 그런지 그런 건 없고, 친구들이 걔랑 나랑 엮어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너무 그동안에 존재 정립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걔가 다시 존재 자체가 저 나름대로의 정립을 하는 거예요, 걔를. 그렇죠. 새롭게 네, 바라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옛날에 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싫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친구로. 친구로 남아있는 거, 그 과거는 과거로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판타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판타지는 변하지 않은 판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상은 변했는데 내 내적 대상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맺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